네, 안녕하십니까. 저 원료 목록 지금 실무를 맡은 대한화장품협회 조안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원료 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 즉 원료 목록 보고 개요에 대해서 처음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이트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3월 14일 이후부터 그 사전 보고로 그 전환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원료 목록 보고 개요입니다. 원료 목록 보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행 화장품법의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그 제조 판매업자들은 그 화장품 생산 실적이나 화장품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그 식약처장으로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그 전년도 생산한 실적과 원료의 목록을 다음해 2월 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료 목록은 제조 판매업자가 보고 대상이시고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시려는 자나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시는 자가 저희 협회 쪽으로 보고를 하면 저희가 취합해서 식약처 쪽으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이트가 개편이 되면서 시스템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저희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예전 사이트이시고요. 오른쪽이 그 개편된 사이트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순서가 생산 실적을 먼저 보고하시고 그 다음 원료 목록을 보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제품 비교 제출을 통해서 제품명이 동일하신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개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가 좀 바뀌셨습니다. 원료 목록 보고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생산 실적 보고 제품 비교 제출은 따로 그 단계가 없어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원료 목록을 작성을 하지 않으시고 생산 실적 보고를 하시게 되면 제품 코드가 없다고 아마 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료 목록부터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 프로세스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료 목록부터 먼저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수기 등록과 엑셀 등록 그 두 가지를 이제 방법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원료 목록 보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사랑 담당자 정보를 작성하고 두 번째로는 원료 목록을 작성하고 세 번째로 제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 및 담당자 정보는 그 처음에 실적 보고를 하실 때 가입하신 정보를 그대로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맞으신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원료 목록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료 목록 작성은 수기 등록과 엑셀 등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보고 품목이 적은 경우에는 수기 등록을 통해서 보고를 하시면 되시고 엑셀이 좀 더 편하시다 하시면은 엑셀 등록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스템 개선되는 사항은 그 앞서 임종근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보고했던 내용을 불러오는 기능과 저희가 원료 검사라는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임시 저장만 하면 자동으로 이게 원료 검사가 돼서 표준 명칭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지 아니면 단서 조항이 필요한 확인이 필요한 배합금지 성분인지 이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엑셀이 저희가 기존에는 97에서 2003 통합문서만 지금 호환이 됐었는데 현재 사이트에서는 통합문서, 그냥 엑셀 통합문서도 같이 호환이 돼서 업로드 하시는데 오류가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원료 목록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제출이 되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분 메일로 오시게 될 건데 그때 메일을 확인을 해주시고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사랑 담당자 정보 작성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입 시에 작성했던 내용을 불러오고요. 여기서 수정하실 내용만 확인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수기 등록을 할 건지 엑셀 등록을 할 건지를 이제 하단에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 또는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행 추가와 삭제가 있습니다. 추가를 각각 해서 이제 제품명이라든지 유형 표시, 제조업자 등을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복사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시연을 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위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원료 성분명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원료 목록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이제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원료 검사가 돼서 표준 명칭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엑셀의 양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기재되어 있는 엑셀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에 내용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엑셀 업로드 및 저장을 하시면은 동일하게 자동 원료 검사가 되고 표준 명칭이 아니거나 그 여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정 사항이 있으면은 하단에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수정하시는 방법도 제가 이제 테스트 시연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이제 업로드 양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일련 번호, 제품명, 유형 표시, 제조업자, 원료 성분명, 용도가 있습니다. 기존 양식과 달라지는 부분은 기능성 화장품 유형, 기능성 화장품 품목 기준 코드,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 그리고 용도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유형과 기능성 화장품 품목 기준 코드,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저희가 올해 그 사전 보고 전환이 된 이후에 보고하시는 항목이시고요. 이거는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용도 부분만 추가가 돼서 이번 2월 말까지 보고를 하실 때 수출 전용인 경우에만 2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내수용과 수출용이 둘 다 있을 경우에는 나눠서 구분하셔서 생산 실적과 동일하게 그 내수용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시고 수출 전용인 경우에만 용도 2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련 번호는 여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번부터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품명은 생산 실적에 보고하시는 제품명과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제품명이 동일하지 않으면은 제품 코드가 없습니다. 이런 오류사항이 팝업창이 뜨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타가 있는지 이런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동일하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수출용 제품인 경우에도 제품명이나 원료 성분명은 다 군문으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제품 유형 표시는 지금까지 하셨던 방법과 동일하게 그 유형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시고 이거 역시 생산 실적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조업자 상호입니다. 보고한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자를 기재를 하시는 건데요. 이제 제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여러 제조업자에게 위탁 제조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조업자별로 나눠서 보고를 하시되 생산 실적도 동일하게 제조업자별로 나눠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료 성분명은 이제 표준화된 명칭으로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표준화된 명칭은 저희가 성분사전에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그 원료 목록 엑셀 업로드 하시거나 그 작성을 하실 때 오른쪽에 kit메뉴가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표준화 명칭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수출용 제품인 경우에도 군문으로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 각각의 성분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 전용인 경우에만 2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는 거는 처음에 원료 목록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기 등록을 하시거나 엑셀 업로드를 해서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원료 검사가 되고 표준 명칭이나 배합금지 이거 수정하실 필요가 없으시면 바로 제출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수정 사항이 있다 하면은 성분명을 수정을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좀 시스템이 바뀌게 된 게 원료 목록을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각 제품별로 들어가서 변경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품목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고하고 한꺼번에 수정을 하실 수가 있지만 변경된 시스템에서는 제출을 해버리면 제품별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 제품에 각각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료 목록 작성을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든 임시 저장한 내용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수정이 필요 없으신 상황에만 최종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료 목록을 제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표준 명칭이 아닌 거나 표준 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표준명 미등록 원료가 있습니다라고 뜨실 거고 작성하신 원료 목록에 변환되지 않은 구명칭 원료가 있습니다라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명칭과 변경된 명칭이 1:1로 매칭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초 추출물이 감초 뿌리 추출물, 창가 감초 뿌리 추출물, 스페인 감초 뿌리 추출물 이렇게 세분화된 경우에는 보고하시는 업자분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경해야 되는 성분명이 뭔지 이 부분도 테스트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팝업 창이 뜨시고요. 이제 수정할 사항이 없으신 경우에만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버튼 눌러주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혼합물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성분으로 각각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잘못된 예와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에는 단일 성분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 하단에 보시면 기호 슬러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성분 사전에 이렇게 슬러시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단일 성분입니다. 성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화 명칭이 단일 성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명 그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료 성분명은 표준화된 명칭으로 보고하셔야 되고 엑셀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작성 예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련 번호 작성을 하시고요. 위에서부터 숫자로 기재해 주시고 기능성 유형, 품목 기준 코드 적용 후 시선에는 제품은 3월 14일 이후 보고 항목이시고요. 원료 성분명은 표준화된 명칭, 그리고 제조업자는 원료의 제조업자가 아니라 그 제품의 제조업자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용도는 이번에 추가되었으니 생산 실적이랑 동일하시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시게 될 거고요. 식약처 제출 그 양식은 저희 실무자에서 확인을 해서 접수 처리가 되면 그때 이제 인쇄가 가능하십니다. 원료 목록 사전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료 목록 사전 보고가 이제 화장품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3월 14일부터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사용했던 원료를 다음에 2월 말까지 보고를 했던 시스템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제품을 유통 판매하시기 전에 보고하시는 형태로 바뀌셨습니다. 화장품법 제5조에서도 보시게 되면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해야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요. 원료 목록만 이제 사전 보고를 하시는 거고 생산 실적은 그대로 한 해 동안 생산된 거를 다음에 보고하시는 건 동일합니다. 이제 바뀌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보고 대상은 제조 판매업자이셨고요. 이거 제조 판매업자는 동일하신데 명칭만 저희가 책임 판매업자로 변경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 기간은 2월까지 보고했던 거를 이제 유통 판매 전에 보고를 하시는 거고요. 보고하시는 절차는 저희가 생산 실적 보고를 한 다음에 원료 목록 보고를 했다면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원료 목록을 먼저 보고하신 다음에 생산 실적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문의사항이 많으신 게 저희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생산 실적에도 실적 없음으로 표기하고 원료 목록에도 실적 없음으로 표기해서 보고를 하셨었는데 이제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원료 목록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생산 실적에서만 실적 없음으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작년과 동일한 처방이어도 저희가 생산된 한 해 동안 생산을 했으면 그대로 보고를 했었는데 이제 개편이 되었던 그 사전 보고로 전환이 되면 원료의 처방이나 뭐 제조업자나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보고라는 거를 통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원료 처방이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실적 보고 시에 제조월 항목에 변경된 월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3월에 이제 원료의 처방이 변경되었으면 생산 실적 제조월에 2018-3으로 기입을 하시고 원료 목록에서는 변경 전과 변경 후를 합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원료에서 A, B, D 원료로 변경이 되셨으면 A, B, C, D로 보고를 하시고요. 올해 2월 말까지는 동일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생산 실적에서 이제 사전 보고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변경 보고를 통해서 변경하신 사항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고 유형이 있습니다. 원료 목록 사전 보고는 저희가 지금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제품 단종은 없으실 건데요. 그 3월 14일 이후부터 이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 보고는 이제 새로운 제품을 유통 판매하시기 전에 처음 보고를 하실 때 최초 보고를 해주시면 되시고 올해 지금 2월 말까지 보고하시는 것도 최초 보고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 보고는 제품의 원료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자라든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보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품 단종은 보고했던 제품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단종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단종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종 보고를 했는데 그 제품을 새로 다시 유통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최초 보고를 통해서 새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료 목록 작성하시는 단계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회사랑 담당자 정보를 작성하고 원료 목록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료 목록 보고 양식 달라진 게 있다면 기능성 화장품 유형, 기능성 화장품 품목 기준 코드, 그리고 적용 후 시선에는 제품이 올해 3월 14일 이후부터 보고되는 항목입니다. 지금 현재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기능성 화장품 품목 기준 코드는 항목에 없으실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3월 14일 이후부터 양식에 들어가실 거라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올해는 2월 말까지 보고하는 항목에는 보고를 안 하셔도 되시고요. 3월 14일 이후부터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년 번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아라비아 숫자 기재해 주시고 제품명도 이제 생산 실적 하신 거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위험 표시도 동일합니다. 이제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는 기존의 원료 목록 보고 그 항목이 아니셨는데 이번에 3월 14일 이후부터 이제 보고하실 때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에만 화장품의 종류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것도 생산 실적 보고랑 동일하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품목 기준 코드가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기준 코드를 입력을 하고 심사 제외의 품목, 즉 보고 품목에 대해서는 보고 1년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확인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 품목에 대해서는 시야처로부터 받으신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 하단에 보시면 품목 기준 코드라고 이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 숫자를 기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시가처 전자민원 창구 사이트 들어가셔서 의약품 등 정보 클릭하신 다음에 화장품 제품 정보에서 업체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실 때 그 내용만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 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은 동일하게 전자민원 창구에서 확인을 해주시되 앞에서는 그 화장품 제품 정보에서 확인을 했다면 뒤에서는 화장품 보고 제품 정보 항목에서 클릭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 후 시선에는 제품은 이제 W, 시선하지 않은 제품은 N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 적용 후 시선에는 제품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 보고 관련해서는 설명회를 또 2월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동영상이나 안내 메일 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자도 동일하게 기존에 보고하셨던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원료 성분명도 동일합니다. 용도인 경우에도 수출 전용인 경우에만 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료 목록 사전 보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식약처의 유권 해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고시 개정이 아직 작업 중에 계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주 질의하시는 질문들을 좀 정리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확한 답변은 2월 정도에 저희가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이 되면 원료 목록은 3월 14일 이후부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 판매 전에 보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사전 보고로 전환이 되면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할 때마다 보고를 하셔야 되냐고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최초 보고를 하신 다음에 원료 그 제품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없으신 경우에는 다시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 보고를 통해서 어떤 사항이 변경이 되었는지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임종근 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1월부터 3월 13일까지는 새로 유통 판매되는 제품은 언제 보고를 해야 되냐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올해 1월부터 3월 13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3월 14일부터 내년 생산 실적 보고 기간까지 그 선택하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원료 목록 관련해서 그 테스트 시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이트가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메인 홈페이지에서 그 생산 실적 원료 목록 보고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실 겁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없으면은 생산 실적 보고에서만 보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료 목록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 생산 실적 작성하시고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기존의 그 개편 전 사이트에서 이용하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원료 목록은 최초 보고와 변경 보고가 있으실 건데요. 이번에 보고하시는 건 최초 보고이시기 때문에 최초 보고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스텝 1이 회사 및 담당자 정보 작성입니다. 이 기존에 가입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지고요. 여기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기로 입력을 할 건지 엑셀로 입력을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기로 입력하시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행 추가, 행 삭제의 마지막 행 복사가 있으실 겁니다. 추가를 하셔서 제품명을 기입하시고 유형 표시 선택을 하시고요. 제조업자 기입하시고 원료 성분명도 그 성분 사전에 있는 명칭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수를 사용을 했다 하면 정제수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시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농도는 내수용인 경우에는 그냥 D라고 해주시고 수출 전용인 경우에는 E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아마 이제 원료 목록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원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해서 마지막 행 복사를 하게 되면 잠시만요. 이렇게 하단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료 성분면만 추가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수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검사 결과가 만약에 표준 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표준명 미등록 원료라고 뜨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분 사전에 있는 명칭을 검색을 하셔서 체크를 해주시고 반드시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이게 수정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원료 검사 결과 안내 예를 들어서 뭐 표준명 미등록 원료는 어떤 의미인지 단서 조항 확인이 필요한 배합금지 원료입니다는 어떤 의미인지 순수 배합금지 원료입니다. 뭐 중복된 구명칭이 있습니다. 원료의 이제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표준화 명칭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은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표준화 명칭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입력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게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기 보시면은 기능성과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이렇게 회색깔로 칠해져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3월 14일 이후 보고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3월 14일 이후에만 보고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업로드하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만약에 엑셀이 저희가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식이 바뀌기 전에 엑셀을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개편 전 사이트 원료문을 보고 양식을 예를 들어서 업로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조사명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라는 오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양식에서 기능성 화장품 유형과 적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작성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나머지 일련 번호, 제품명, 유형 표시, 제조업자, 원료 성분명 그리고 용도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료 목록을 작성을 하시면 찾아보기 누르셔서 기존에 작성하셨던 내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엑셀 업로드 저장을 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순수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 결과가 뜨실 거고요. 단서 조항 확인이 필요한 배합금지 원료입니다는 여기 원료 검사 결과 안내에 기재되어 있다시피 저희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배합금지 성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도나 뭐 그런 단서 조항을 준수하셨는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따로 수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표준 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구명칭과 표준명칭이 1대1로 매칭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명칭을 표준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라고 뜨실 거고요. 중복된 구명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초 추출물에서 스페인 감초 뿌리 추출물, 감초 뿌리 추출물, 첨가 감초 뿌리 추출물로 세분화된 경우에는 어떤 성분을 사용을 하실 건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초 뿌리 추출물이다 하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시고요. 이제 수정하실 내용만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수정 필요 내용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정이 필요한 리스트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복된 구명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분화된 성분 중에서 어떤 성분을 사용을 하시는지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수정 필요 목록 엑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보시면은 제품명과 제조업자 원료 성분명이 있고 이 검사 결과 옆에 표준명 미등록이거나 뭐 순수 배합금지 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필요한 리스트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서 조항 확인이 필요한 배합금지 원료입니다는 수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엑셀 상에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가 아니라 밑에서 찾아보기를 하셔서 수정 필요 목록 엑셀을 업로드 및 저장을 하시면은 네, 이 상에서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수정하신 엑셀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하셔서 수정 엑셀 업로드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다 이제
수정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오류이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게 안 보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다시 안내가 될 거고 제출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면 미등록 원료가 있고 단서조항 배합금지 원료가 있으니 확인을 해봐라 라는 문구이고요. 원료 목록 보고를 제출한 다음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는 제가 엑셀 파일에 이렇게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업로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 조회를 하시면은 각 제품별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료 처방이 변경이 되었다 하면 그 제품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변경 보고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경 보고를 클릭을 하고 다음 단계로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등록 이력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등록 이력 불러오기를 하면 기존에 작성하셨던 내용을 나오실 거고요. 여기서 수정되는 원료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변경 보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단에는 저희가 변경 보고 이력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셨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원료 목록을 최종적으로 보고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품별로 나뉘어지게 돼서 변경을 하나하나씩 제품을 클릭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하시기 전에 이 내용이 맞으신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임시 저장까지 한 다음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료 목록 보고는 결과조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료 목록 보고 끝나시면 생산 실적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생산 실적은 그 이병수 대리님께서 설명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